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안녕하십니까. 화수강대학 강의를 맡고 있는 임철웅 소장입니다. 오늘은 발표 진행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발표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장표까지 잘 외워서 발표를 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발표 진행하기. 발표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발표를 진행해야 될지 그 요령이랑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발표 진행. 서두에서 우리가 주제를 밝혔을 거예요. 당연히. 서두에서 당연히 주제를 밝히고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 발표에서 중요한 거,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전체 공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볼 필요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아이 컨택을 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 구석구석 보통 이제 강의실이 큰 경우에는 6개 정도 점을 찍어놓고 거기를 번갈아 가면서 바라보면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문제는 단어 단위로 띄어서 보지 말고 문장 단위로, 그러니까 한 문장이 마칠 때까지 한 사람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시선이 옮겨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도나 억양 이런 것도 강의를 기존에 드렸어요. 발표 훈련하기나 이럴 때 그런 억양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뭐 있죠? 자세 꼿꼿하게 하는 거. 자세를 꼿꼿하게 하면 탁자나 연단 이런 데 몸을 구부려서 기댈 일이 없겠죠. 당연히 탁자나 연단에 몸을 구부리면 안 돼요. 꼿꼿하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팟캐스트 녹음을 할 때도 오시는 뭐 게스트분이나 다른 방송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이 마이크는 지향성이므로 고개를 똑같은 거리여도 고개를 돌리면 소리가 수집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옆으로 고개를 틀 때는 입술을 중심으로 뒤통수가 움직여야지, 뒤통수가 평소에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뒤통수가 움직이면 입술이 지향성인 마이크의 범위를 벗어나버려서 소리가 작게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걸 이제 말로 설명하기 이렇게 어려운데 마이크가 앞에 있으면 손으로 이제 표시를 하죠. 여기까지가 수집돼. 고개 이렇게 돌리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하기 때문에 쉬운 얘기인데 말로 그걸 설명하려니까 좀 어려운 얘기처럼 됐네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앞에다 놓고 강의를 하시거나 발표를 하시는 경우에는 마이크 수집 범위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마이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PT를 돌아서 바라보는 경우에 소리가 수집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마이크를 드는 게, 마이크를 할 거면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된 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죠. 이게 마이크가 고정되어 있으면 시선에 따라서 소리가 수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요령 같은 거 좀 몇 가지 짚어보면서 진행하는 거 얘기하죠. 이 레포 형성, 우리가 이제 대화 배울 때, 화술 배울 때 항상 얘기해드리잖아요. 상호 레포를 형성해야 된다. 레포를 형성해야 된다. 레포는 상호 신뢰,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해석이 되지만 그냥 친해지라는 얘기죠. 청중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다 하나하나 하이파이브 하고 다녀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 편이라고 느끼게 해줘야 되죠. 우리는 같은 편.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돼요. 우리는 한 편이라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시선 처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텍스트나 이런 전달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시선 처리가 아이 컨택이 어느 정도 돼줘야 한 편이라고 느낌이 오겠죠. 근데 단어 단위로 막 중간중간에 움직이면 불안해 보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고. 그리고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써야 돼요. 알아듣기 쉽게 해야 돼요. 좋은 거는 쉬운 용어를 쓰는 거, 나쁜 거는 전문 용어로만 말하는 거. 좋은 거는 몇 가지 좋은 거랑 나쁜 거 비교해 드려 볼게요. 좋은 거는 개요나 전체, 큰 그림, 숲 이런 걸 먼저 말하는 거고, 나쁜 거는 나무부터 막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아는 본론부터 막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좋은 거는 정리를 먼저 해주고 논리적인 흐름을 이렇게 따라서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 나쁜 거는 화제가 이제 수시로 돌아가는 거. 비유도 쓸 거면 적절한 비유를 써야지. 엉뚱한 비유를 쓴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면 당연히 보는 사람은 이상하게 느끼죠. 비유가 쓸까 말까 하는 비유는 쓰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또 고려를 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사항. 청중의 눈높이를 고려하는 거. 너무 세심한 것까지 설명하면 지루하고 무시당하는 느낌 당연히 들겠죠. 사람들이 알만한 건 적절히 넘어가는 것도 그 전문가로서 우리가 익혀야 될 기술입니다. 약한 소리 하지 말고 과도한 질문 유도하지 말고 질문 과도하게 유도했으면 피곤해요. 자꾸 뭐 시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가 약해서 우리한테 자꾸 시키는구나 이런 느낌 들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들에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발표를 진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한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강의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페이지를 넘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페이지를 넘기는 게 발표자가 전문가냐 비전문가냐가 구분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목과 목차를 읽는 순간 그리고 또 하나는 페이지가 넘어가는 타이밍에 이 사람이 어떻게 페이지를 넘어가는가. 이 두 가지가 발표자를 전문가냐 아니냐를 가릅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걸 청중이 알게 해서는 안 돼요. 청중이 모르게 페이지를 넘기는 겁니다. 뭐 페이지가 넘어갈 때 청중 눈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에 청중의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서 비전문가들, 전문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발표를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발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장표를 보고 어쨌건 어느 정도 외워서 발표를 했어요. 외우지 않았어도 어쨌건 장표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못하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장표를 보고 청중을 바라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장표를 보고 페이지를 넘기고 이번 페이지는 이거네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장에서 A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A가 끝나갈 무렵 B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A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B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렇습니다 하면서 딱 PT를 함께 보는 거죠. 그때는 이미 파워포인트의 다음 장표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순간에도 내 말이 멈추지 않는 거죠. 넘어가는 순간에 말을 멈추지 않고 쭉 진행을 함으로써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장표가 넘어가고 내 말에서도 집중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 청중이 발표자에게 집중하는 이게 기술이에요. 이러려면 다음 페이지에 나올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발표자가 직접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그 조별 과제 이런 거 시켜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발표만 하겠다 하는 친구도 있어요. 보면 근데 발표장에 들어서서 발표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얘가 평소에 말은 잘하는 애인데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구나. 말로 때우고 있구나 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 친구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이 없죠. 그리고 그 조는 다른 조에 비해서 점수도 낮을 거고 발표자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는지 저는 알죠. 이것처럼 어쨌건 다음 페이지에 나올 내용을 완벽히 알고 페이지를 넘길 때 자연스럽게 페이지가 넘어가고 나서 다음은 이라고 언급하고 페이지 제목 읽고 이거는 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중간 정도. 이제 하수는 이제 아예 그냥 등 돌리고 서서 가지고 페이지 읽는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지금 한 5분도 안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얘기했지만 이 페이지 넘어가는 거는 정말 고급 기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발표 이런 걸 따로 강의를 어디서 들어도 이것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데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발표 능력이 정말 차이 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비싼 강의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컨설팅이야 뭐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스스로 완벽히 이해하고 훈련만 하면 따로 컨설팅 받을 필요도 없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를 과도하게 붙이면 하울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가 웅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울림 현상 등 파열음 이런 거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면서도 요즘 가끔 그런 실수를 해요. 이제 가까이 대야 잡음이 덜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과도하게 떼면 당연히 마이크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마이크를 들었다 뗐다 하는 거. 그런 게 제일 안 좋죠.
자기한테 마이크가 어떤 마이크가 잘 어울리는지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에 들고 마이크를 한 손에 들고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더라고요.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짚어가기도 하고, 제가 활동 반경이 한 손은 좀 부자연스러워지지만 활동 반경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을 유도할 수가 있고 지루함을 덜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들이 포인터. 포인터는 다른 거 없어요. 포인터 돌리지 마십시오. 포인터는 돌리거나 흔들고 포인터로 밑줄 긋고, 밑줄도 이렇게 한 번 딱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밑줄 긋고, 동그라미도 계속 동글. 포인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포인터입니다. 딱 짚는 거예요. 짚고 끝. 딱 짚고 끝. 이게 제가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저기 돌려보는데 TV에서 아나운서들도 포인터를 돌리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아나운서가 포인터를 돌리는 모습이랑 PT를 전체 화면을 약간 떨어져서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발표 자료에 집중하라고 포인터를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표 자료만 딱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뉴스에서는. 그러면 그 발표 자료에서 그 키워드를 딱 클로즈업 했는데 포인터가 계속 돌리고 있어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집중도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어지럽게 만들고 가벼워 보이고. 포인터는 절대 돌리시면 안 됩니다. 포인터는 돌리거나 흔드는 게 아니라 짚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그리고 포인터에 페이지 넘어가는 거 있어요. 이 페이지를 넘어가는 걸 누르면 딱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눌러도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바보 같은 경우가 뭐냐면, 눌러서 안 넘어갔을 때 화면에 더 가까이 돼서 계속 돌아가는 걸 눌러요. 그러면 더 안 되죠, 인식이. 왜냐면 포인터는 지금 컴퓨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랑 가까운 곳에다가 넘기는 걸 누르고 포인터로 찝어야 인식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컴퓨터가 이제 화면하고 좀 떨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화면에다가 더 가까이 대고 넘기는 걸 누르면 당연히 더 인식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에 가까이서도 안 되는데, 아니면 프로젝터에다 대고 막 누르고 그런 거 하면 약간 좀 좀 잘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쟤 뭐야? 왜 컴퓨터에다 대고 눌러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포인터가 컴퓨터랑 USB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다 대고 눌러야 될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똑같은 제스처로 포인터를 한 상태에서 여러 번 눌러보는 건 되는데, 안 눌린다 그래서 화면에다 더 가까이 대고 누르는 거는 좀 바보 같아 보인다는 거죠. 아무튼 그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 포인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스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제스처를 준비를 안 했거나 아니면 내가 제스처를 잘 못하겠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줄이셔도 돼요. 너무 딱딱하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면 좀 하는 게 좋죠.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하는 게 좋은데, 내가 제스처를 못하겠으면 그냥 딱 꼿꼿이 서서 발표하셔도 돼요. 돌아서서 몇 군데 짚는 거,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억지로 막 무슨 제스처를 하려고 부자연스럽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건 되는데 뭔가 당황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제스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중한테 이렇게 딱 짚으면서 여기를 보세요라던가, 아니면 뭐가 신장됐습니다 해서 올라가는 제스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결정하십시오라고 할 때 이제 강하게 하는 뭐 정치인들 같은 그런 제스처, 아니면 연단 앞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 마이크를 드니까 연단 앞으로 좀 나가면서 뭔가 그거 자체가 강조하는 제스처가 되겠죠. 그런 제스처는 괜찮은데 이게 제스처가 너무 과도해지잖아요. 그건 좀 웃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 동작에 과조한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보통 뭐 짐 캐리라던가 이런 개그맨인 경우가 많죠. 제스처가 너무 크면. 근데 청중이 많고 연단하고 거리가 좀 있을 때는 제스처가 약간 할 거면 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스처를 크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청중이 많고 좀 연단이 떨어져 있을 때 제스처를 해야 된다면. 그리고 제스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계속 강조하죠. 시선 처리, 아이 컨택.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근데 제스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이크를 잠깐 떼고 제스처를 할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마이크가 우선입니다. 마이크를 쥐었을 땐.
마이크를 쓰는 이유는 청중한테 골고루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함이에요. 제스처를 크게 해서 마이크를 순간적으로 소리가 안 들린다, 사람들이. 그거는 마이크를 그냥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괜찮아도 마이크를 잡았으면 마이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손동작 같은 경우에도 포인터처럼 이렇게 막 돌리고 흔들고 아니면 그걸 계속 줄을 긋고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어지럽히는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불편해요.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주고 집중도를 유도해야 됩니다. 제스처를 못하겠으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과유불급이에요. 절대 넘치게 하면 안 돼요. 할 거면 몸 밖으로 쭉쭉 뻗어야 돼요. 몸 밖으로 이제 가슴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정도 선에서 이게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제스처를 했을 때 장점은 좀 지루함을 떨어뜨리고 이해를 돕고 뭐 좀 사람들에게 시선을 유도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사람들이 굳이 지루해하지도 않고 이걸 제스처를 안 한다고 해서 이해도 되고 이미 어느 정도 레포도 형성돼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으로 나가는 게 강조의 제스처라고 했는데, 스크린에서 이제 PT가 딱 띄워져 있고 약간 어두운 상황에서는 내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연단까지 있으면 더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강의하는 곳이라면 뭐 내가 약간 앞으로 나가면 뭐 좀 강조가 되겠죠. 청중 가까이로 가는 게. 그리고 연단에서 이렇게 약간 좌우로 살짝 움직여서 짚어가는 이런 것들은 좀 지루함을 덜고 집중력,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스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발표를 진행할 때 있어서 긴장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어조를 관리하는 건데, 이것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끝이 올라가는 어조. 이거 해서 그랬는데, 뭐뭐 했는데, 이런 것들. 끝이 올라가는 어조는 가벼워 보이고, 근데 친절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발표에서 가장 치명적인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 끝이 내려가는 어조를 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약간 차가워 보일 수는 있지만 전문적이고 지적으로 보인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십시오. 발표에서는 이제 좀 전문적으로 보이고 지적이고 신뢰성을 주는 게 중요하니까 평소 내가 올라가는 말투를 쓰더라도 발표에서는 좀 거기를 내려줘야 됩니다. 문장 이어주는 데를. 그리고 뭔가 이제 환경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언제 하느냐죠. 발표가 내가 처음이냐, 아니면 브레이크 타임 바로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맨 마지막이냐. 브레이크 타임 바로 후에 하게 되면 청중이 산만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다른 사회자가 없이 내가 연단에 처음 서서 이 사람들의 집중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는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내가 첫 발표든 아니면 쉬는 시간 후에 첫 발표든, 그런 경우에는 자기소개를 제대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발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할 게 없으면 그냥 목차 읽고 쭉 하라고 했지만, 만약 브레이크 타임 직후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거나 아니면 내가 긴장을 했거나 말이 빨라진다고 했는데, 강의실이 추운 경우에도 말이 좀 빨라져요. 그래서 강의실이 좀 쌀쌀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내가 혹시 말을 빨리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발표를 진행할 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 연결 문장,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라던가, 방금 말한 그 예를 들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즉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런 연결 문장을 쭉 써놓고 그 연결 문장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고, 그런 훈련을 평소에 해놓으면 발표를 진행할 때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연결 문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키워드만 갖고 약간 생각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연결 문장을 잘 활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어미들 있잖아요. 재고한다. 재고가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한다도 있지만 이제 올린다도 있잖아요. 2% 재고했다. 2%더 올린 거죠. 몇 퍼센트의 확률이 있다. 몇 배의 신장 효과가 있다. 뭐 소요된다. 이런 말들. 만약 이제 전문적인 PT라면 이런 문장들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 놓는 거, 연결 문장, 어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럼 용어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쓰면 안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단지 뭐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지 뭐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한정 짓는 문장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바에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단지 뭐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뭐지? 이렇게 물음표가 머릿속에 딱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이런 단어도 가능하면 이제 그리고로 바꾸는 게 좋죠. 제가 목차 읽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뭐를 하고 마치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뭐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뭐일지 모릅니다라고 애매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뭐뭐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명확하게 그냥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객이나 발표자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청중이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기서 이제 만약 하면서 이게 새로운 가정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명확하게 그냥 사람들랑 같은 의견이니까. 근데 만약 청중이 나랑 다른 의견이면 만약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생각할 여지를 열어주는 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여러분들이 쓰지 않았으면 하는 문장 2가지.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 문장? 좀 논리가 없어 보여요.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화자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린이가 말하는 것 같죠. 지금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좀 변명 같아 들리죠. 애매한 문장이에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보다는 뭐 몇 퍼센트 있었습니다. 뭐 아니면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 논리나 분석이 없게 느껴져요. 이런 문장은. 그래서 애매한 표현, 이런 표현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양, 지향 이런 단어들도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발음도 명확하고 사용처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네, 오늘은 발표 진행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어요. 다음 이제 2강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발표의 요령 그리고 위기관리. 그래서 발표 요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발표를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그리고 이거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을 거고, 마지막에 이제 위기관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발표를 하다 보면 많은 위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발표 특강 계속되고 있고 화술 강좌도 발표 특강이 끝나면 또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새로운 프로젝트, 이렇게 발표 특강처럼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화술 강좌 오프라인 실습도 매주 토요일 1시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LBC 방송국이라고 치시면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요. 보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화술 강좌 발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임철웅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